자, 최창렬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지난 몇 번의 전국 단위 선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 시비,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그런 선거를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진행하는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런 비리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다면 국민적 신뢰도는 이건 이제 말할 필요가 없겠어요.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 기제 아니겠어요? 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헌법 기구로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들은 법원에 대한 신뢰만큼이나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렇지 네. 않으면 선거를 할 수가 없죠.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내 표가 어떻게 도용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도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다른 기관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일반 그야말로 저기 조폭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진짜. 예. 이런 표현까지 쓰면 좀 이상하긴 하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선관위의 사무총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거기선 그 임금 같은 존재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 세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 사무총장의 자녀를 세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선관위 직원들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저는 그래서 이건 당장 국회가 당연히 국정조사를 착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검은 일단 검찰 수사 된 다음에 문제니까 일단 네. 지켜보기로 하고, 당연히 이럴 때 국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 감사원의 감사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네. 헌법상의 기구라서. 네. 헌법상의 기구라는 이유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한 상황이라면 이럴 때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면서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인데,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두려워하는 게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라는 네.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국회의원도 거기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그 헌법상의 독립기구, 그리고 국회의원도 헌법기관 아닙니까? 네. 그래도 이건 다른 거하고 달라서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이거 대대적인 전반적인 국정조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 국장님.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 본다면,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 뭐 우리가 사무총장, 사무차장 뭐 얘기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잖아요. 네. 대법관도 있고, 대법관이죠. 지역에는 그쪽 법원장들이 네. 또 선거관리위원장이고,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거의 뭐 상징적이죠. 그때 상징적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쿠리 투표 그 논란이 있었을 때 네. 당시 선관위원장이 출근을 안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비상임인데 내가 왜 출근을 안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모든 걸 다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위주로 한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세자, 뭐 네. 사무총장 아들 세자 이러면 이쪽에 가족이라기보다 일종의 그 왕조처럼 이렇게 하는 그룹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형성이 돼 있고, 그럼 이 그룹에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채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일반 그 3천 명이 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는 사람도 그 공천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예. 그쪽은 이쪽에 이제 그 일종의 그 이너서클을 구성을 한, 이쪽에 눈치를 보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비리를 다 알고 있어도 네. 이것을 어떻게 터뜨리든지 하면 본인들의 그 신분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이 돼서 계속 오기 때문에 이 선관위가 마치 어떤 비밀 조직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도 그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했죠. 뭐 부정 개표가 없도록 하겠다고 네. 하면서 사전 투표. 그래서 그 수검표까지 다 했잖아요. 네. 수검표를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 일부에서는 이 부정 개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선관위 자체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했으면은 그 상시적으로 감찰을 받고, 감찰을 받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그 감찰을 받겠죠. 네. 그 감사원에서 감찰을 받고 하면은 그런 논란, 그런 불식을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의심을 지금 선관위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부정 그 개표 이 문제까지도 선관위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믿지를 못하는 국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손질이 필요한 것이고, 그 손질을 결국은 저는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선관위 정치인들이 두려워한다. 네. 선거법 관련도 있지만 정치 자금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소위 위성 정당들이 몇십억 그 타고 28억씩 28씩 타고 네.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사정기관이 나서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